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유로파 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사비 감독이 팀은 완전히 변했다고 말한 것이 허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 무승부를 거둔 것은 아쉽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극장골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등 뒷심과 저력이 서서히 생기는 중이죠. 리그 순위 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만큼 유로파 리그도 바르셀로나에게는 중요한 대회인데요. 수비진의 노쇠화와 부실한 백업은 수비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한 번뿐이며 실점한 경기에서는 모두 2실점 이상을 기록했고요.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시도는 좋지만 기동력 저하와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에 일가견이 있는 터라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파티, 움티티, 로베르토, 발데, 랑글레, 데파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3위의 나폴리입니다. 모스크바를 이겨내지 못하며 조 1위로 16강 직행에 실패했죠. 하필이면 상대도 바르셀로나라는 거함입니다. 최근 페이스와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체급상 가장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난 것은 분명한데요.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이 보강된 것은 무섭지만 나폴리의 수비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25경기를 치렀음에도 최소 실점 1위며 유일하게 20실점을 넘지 않는 팀이죠. 5실점을 기록했던 피오렌티나전도 있긴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2실점뿐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측면 위주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68cm의 루이가 트라우레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가 관건인데요. 그래도 2실점 이상 대량 실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자는요, 로사노, 폴리타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고질적 약점인 세트피스를 나폴리가 지속적으로 공략한다면 바르셀로나의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측면에서 바르셀로나, 데드볼 상황에서는 나폴리가 우세합니다. 양 팀의 득점력이 최근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요. 스코어는 2.5오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요. 승부패와 핸디보다는 오버를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 레인저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17-18 시즌 이후 처음으로 챔스 16강 토너먼트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5차전에서 2골차 이상으로 패하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결국 불안한 수비로 인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불안한 수비로 인해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적 자체의 기복이 큽니다. 홈에서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홀란드가 빠졌지만 득점력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로이스가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말런이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변칙적인 공격 방식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죠. 홀란드가 결장한 2경기에서 모두 멀티골 이상을 기록했고 홈에서 경기당 3골을 넣는 훌륭한 수치와 꾸준함을 바탕으로 다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수비력은 문제가 많습니다. 직전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슈팅 숫자는 상대보다 더 적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1경기밖에 없으며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줄레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려올 만큼 홈멜스의 노쇠화 등으로 인한 수비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웨니의 볼프, 모레이가 모두 부상 결장이 유력한 우측 수비가 구멍이 될 전망입니다. 레버쿠젠과 더불어 5위 이상 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만큼 실점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요, 홀란드, 레이나, 슈멜처, 볼프, 모레이, 웨니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2위의 레인저스입니다. 셀틱과 함께 스코틀랜드 양강이죠. 리그에서도 셀틱과 1, 2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셀틱 말고는 리그 내 적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공격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도르트문트의 수비 불안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2득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없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55득점으로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리그 수준의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중입니다. 사카라도 유로파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랄레스도 21경기 11골의 리그 성적에 비해 유럽 대항전에서 5경기 2골이라는 수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도 유로파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을 4경기나 기록할 정도로 수비력으로 유럽 대항전에서 살아남고 있죠. 타베니어가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과 수비에서 매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진 안정은 괜찮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2실점 아래로 실점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하지 오퍼보르 잭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득점 차이 승리는 가능성이 낮고요. 도르트문트 특유의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1 핸디캡 승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력 차이가 남에도 레인저스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스코어는 2.5 오버를 충족시킬 가능성도 높고 오버와 도르트문트 승을 주력으로 삼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트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1위의 제니트입니다. 러시아 리그 1위 팀입니다. 비록 승점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된 만큼 리그 내에서 적수가 없죠. 러시아 팀은 항상 멀고 추운 원정으로 인해 기피되는 대상인데요. 그만큼 홈에서는 그 어떤 팀도 제니트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득점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득점 2위와의 차이도 11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중인데 홈에서 9경기 28득점으로 경기당 3골이 넘는 득점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30% 이상의 공격 비중으로 공격 루트가 많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주바의 공중볼 강점을 이용한 세트피스도 좋은 옵션입니다. 다만 아즈문의 레버쿠젠 이적으로 파트너가 없어져서 그런지 주바의 득점 기록이 4경기째 멈춰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4득점에 그치는 등 엄청난 공격력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중인데요. 그래도 클라우디뉴 등 득점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아 득점 생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수비력은 의문 보호가 있고요. 경기당 1골이 넘는 실점을 하고 있고 무실점 경기도 홈에서 1경기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공격력을 살리다 보니 수비력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은데요.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만 수비 시 찬스를 많이 내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점 기대값에 비해 실점은 덜하고 있지만 결정력이 좋은 베티스를 상대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크리슈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3위의 베티스입니다. 원정 4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죠. 다만 원정지가 스페인, 국내가 아닌 먼 러시아라는 것이 문제이죠. 일단 기후에서부터 적응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고요. 득점력은 매우 훌륭한 수준이지만 적응에 애를 먹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얼마나 스페인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수비력은 불안합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무실점 경기가 1경기밖에 없었습니다. 6경기를 치르는 동안 3실점 이상만 3차례로 많은 실점을 공격으로 커버하는 방식의 경기 운영을 선보였죠. 우측 풀백 문제, 중원 기동성 문제 등 중원부터 수비진까지 약점이 많다는 평입니다. 상대 주포 중 한 명이 떠났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 10득점을 기록한 득점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고요. 결정자는요, 브라보 몬토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트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유럽 팀들이 기피하는 먼 원정거리와 추운 기후 등 베티스가 힘들어할 요소들이 많죠. 다만 베티스도 득점 가능성은 제법 되는 만큼 -1 핸디캡 적용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양 팀이 떨어지는 수비력을 공격력으로 만회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2.5오버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유력하고요. 제니트 승 오버가 주력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